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 이런 것들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실체와 이를 다루는 우리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 오늘 뉴스에도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러한 치료제가 왜 이제까지 개발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언론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국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았는데요. 네. 그 이후에 국내에서 언론 보도의 형태 좀 이성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데, 아까 수학 행사도 났습니다만, 네.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국적의 참가자들을 입국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국내 대학의 의료봉사단의 출국을 두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이 논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러한 논란이 나타난 배경에는 그 상당 부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가 자리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창궐 하는 자이르형과 유사한 그런 에볼라 바이러스는 공기로는 전혀 전염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거 돼지에게 발생했었던 그런 전염되었던 그런 에볼라 바이러스는 레스턴형인데, 이 레스턴형 바이러스가 공기로 전염된 그런 정황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한테도 그럴 거라고 이렇게 그런 유언비어들이 퍼졌는데, 그런 네. 것들은 오류적인 정보죠. 즉 원래 공기로도 전염되는데 지금 속이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논란이 벌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이후에 언론 보도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그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그래도 언론들이 좀 제 역할을 해서 무분별한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좀 잠재웠지만 그래도 그렇죠.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 라이베리아에서 귀국한 여행객 그것을 좀 부실하게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네. 스스로가 이제 에볼라를 의심해서 병원을 찾았었는데 이걸 뒤늦게 파악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것 외에는 사실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후에 질병관리센터 역시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Q&A 형식으로 또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참고해 보면 사실 정부 차원에서 출입국 관리 및 방역에만 신경을 쓰되 국민들이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크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치료를 위해서 입국한 미국의 경우도 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 중인 신약을 통해서 매우 호전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성이 된 치료제라고 볼 수는 없죠. 네, 미국의 경우에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제도적으로 봤을 때 에볼라에 대한 그 경고를 최고 단계인 레벨 1으로 이제 격상을 시키기도 했거든요. 이제 네네. 그와 관련된 그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경계도 높이고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치료를 위해서 개발 중인 신약을 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임상 실험 없이 투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뉴스에도 소개된 듯이 GMAB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 신약이 에볼라 감염자를 소생시켰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프리카 현지, 스페인 이런 쪽에서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그 의료윤리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임상 실험 없이 약을 투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지 더 큰 생명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없고, 투약 과정에서 그에 대한 피해를 또 환자들이 일방적으로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때로는 이 투약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자체가 일종의 임상시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제약회사가 비윤리적으로 의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신약의 이름이 지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신약의 조기 투입 가능성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앞으로 오늘 이후로 계속 또 그 회의를 할 것 같은데, WHO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O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번 주 초에 이제 의료윤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지맵이라는 그 약의 신약 투입 여부가 지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조금 저널리즘의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신약이 효과를 보았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중국이 또 에볼라 그 항체 유전자 분석을 완료했다 이렇게 네. 또 발표됐거든요. 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또 일본에서 임상 시험 중인 그런 그 치료제를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료 선진국들이 그동안 자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들도 좀 감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아무리 위험한 질병이라도 돈이 되지 않으면 내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그런 제약 풍토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서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에이즈가 사실 이제 거의 정복되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1970년대에 발생한 에볼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더딘 것들 이런 것은 뭐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경제적 이유, 이득 이런 것들이 좀 그 원인을 차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언론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일 텐데 이렇게 세계적인 질병의 전염, 발생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서 그 과도한 공포심의 확산을 막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다양한 질병이나 그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에볼라 바이러스의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너무 위험해서 그 완벽한 그 장비를 갖춘 그러니까 전 세계에 5군데뿐이라고 하는 그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에서만 다룰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무턱대고 뭐 왜 약을 안 만들고 있냐 이렇게 네. 비판을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약 특허권만으로도 매년 그 조 단위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거대 제약회사에 대한 감시자로서 그 언론의 역할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 단계에서 급하게 투입되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의 성과 이런 것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상 실험의 하나의 결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뭐 에볼라 같은 것들이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세계가 너무 이제 이게 하루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권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세계 과학 저널리스트들의 좀 분별력 있는 보도가 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우리 YTN 사이언스도 좀 더 분별력 있는 과학 저널리즘을 좀 실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